안녕하세요. 여기 글들을 보다 보니 제가 정말 어렸던 20살 첫 남친과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스스로 답답하지만 13년 전이었던 멋모르는 20살 때 있었던 일이니 그 점 감안하고 가볍게 봐주세요. 저도 많이 반성했었답니다. 갓 대학교 들어온 저는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4대4 과팅에서 만난 복학생 오빠와 인생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친은 당시 24살이었고 저는 20살. 저는 경영학과였고 그 오빠는 자연과학대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사귀자마자 저에게 어찌나 집착을 하던지 제가 공강이라 시간 빌 때마다 저희 과방에 들어와서 죽치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제가 과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게 차단했어요. 당시 그 남친 말로는 제가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과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저를 물들일까봐 겁난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제가 다른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냥 집착이었죠. 이상하다 싶긴 했었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연애다 보니 그게 그땐 사랑인 줄 착각했었던 것 같아요. 신입생 때는 시험 끝나고 술 먹고 종강한다고 술 먹고 선배들 모인다고 술 먹고 틈만 나면 모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동기들과 어울리며 과 생활을 할라치면 그 오빠가 저를 엄청 설득하며 그런데 절대 못 가게 했어요. 나쁜 물 든다며 그러면서 틈만 나면 제 자취방 오려고 하거나 자기 기숙사 룸메 없을 때 저를 불러들이려 하고 사람 없는 룸카페 데려가려고 했어요. 솔직히 만나면 만날수록 별로인 느낌이 들었고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오빠는 제 속마음도 모르고 혼자 김칫국 마시며 진도 빼려고 하더군요. 어린 마음에 그 오빠가 너무 변태같이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헤어지고 싶다고 했더니 무릎 꿇고 빌면서 제가 싫어하는 건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이후로 집착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변태같이 사람 없는 곳만 골라가려고 하는 데이트 코스도 안 짜더라고요. 그래도 짠돌이 기질은 절대 안 변하더군요. 저 만나면 맨날 학사식당 데려가서 4,500원짜리 돈가스만 먹였고 저보고 후식 쏘라면서 6,500원짜리 파르페를 먹었어요. 하루는 에버랜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저는 무서운 거 못한다고 하니 그럼 본인이 자유이용권 끊겠다길래 그러라고 하고 주말에 같이 갔더니 본인이 제휴카드 잘못 가져와 놓고 매표소에서 50% 할인이 안 된다면서 사람들한테 창피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네요. 그러더니 정가 주고 들어가기는 너무 비싸다며 저보고 그냥 집에 가재요. 2시간 걸려 에버랜드 왔는데요. 저는 그때 그 오빠가 제 목까지 자유이용권 사준다고 하길래 고마운 마음에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3단 도시락 쌌거든요. 그때는 여자친구가 도시락 싸주는 게 유행이라 인터넷 서치해가면서 참치 쌈밥이며 과일 꼬치며 엄청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한테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첫 남친이라고 그 정성을 쏟았던 것 같네요. 참고로 첫 남친이랑 헤어진 이후로 정신 차려서 부모님한테 무지 잘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놀이공원을 등지고 발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그럼 제가 표 사겠다고 했더니 제가 남자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대요.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그냥 근처 공원 가서 제가 싸온 도시락이나 먹자고 하더군요. 제가 싼 도시락 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사치가 심하대요.
자유이용권이 얼마나 비싼데 할인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덥석 사겠다는 말을 하냐며. 게다가 남자 자존심이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네요. 그치만 한번 봐준다나 뭐라나. 그리고 김밥에 오이 들어가는 거 싫다느니 사과가 이렇게 갈변이 되면 먹는 사람 비위 상한다면서 사과 갈변을 막으려면 설탕물에 넣어야 한다고. 본인 엄마가 이런 거 잘한다고 언제 본인 집에 와서 이것저것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는 내내 잔소리질하고 잘 먹었단 소리 한 번 안 하길래 제가 서운해서 집에 간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눈치채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치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오빠가 언젠가 그랬거든요. 저랑 헤어지면 매일 저희 과 앞에 죽치고 기다릴 거라고. 그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진짜겠구나 싶었어요. 저처럼 순수한 여자는 절대 때 묻으면 안 된다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말 섞을 필요가 없다면서 조용히 학교 다니고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얼마나 세뇌시키던지. 제 동기들도 제 남친이랑 헤어지려면 안전이별 해야 한다면서 저 붙잡고 진지하게 말한 적도 있어요. 저도 헤어지고 싶긴 했지만 한편으론 어린 맘에 그런 후폭풍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만 사귀면서 저에게 잘해줄 때도 당연히 많긴 했죠. 자상하긴 했어요. 안 그랬음 진작 헤어졌겠죠? 이상하다가도 괜찮았고 괜찮으면서도 이상했던 첫 남친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친이랑 같이 밥 먹고 길을 걷는데 남친 어머니께 전화가 왔나 보더라고요. 남친이 전화 받더니 씩 웃으며 저더러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길래 제가 놀라서 손살에 쳤더니 귀엽고 스피커폰으로 저와 통화를 하게 하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니?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현주라고 합니다.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시험 끝나고 우리 집 놀러 와. 네? 아, 네. 그때 와서 김장도 좀 도와주고, 응? 네? 김장이요? 제가 동공지진이 와서 남친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니 남친이 씩 웃으면서 그냥 알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끝내 대답을 못하고 얼머무리고 있자 남친이 대신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더군요. 제가 무슨 결혼도 안 했는데 김장을 하러 가냐고 화를 내자 그냥 하시는 소리라며 알겠다고 하고 안 가면 된다고 하면 된다며 저더러 되려 뭐라 하더군요. 그렇게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며칠 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날 때쯤 그 오빠가 이러더군요. 중간고사도 끝났는데 바람도 쐴 겸 바다에 놀러 가지요. 모처럼 친구한테 차도 빌렸고 편하게 갔다가 오자고 밥도 본인이 다 산다고 하길래 제가 괜히 1박 하기 싫어서 부담된다고 했더니 애걸복걸하며 제가 싫으면 저녁에 바로 돌아올 거라면서 본인 취업 준비하느라 머리털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데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애걸복걸하는 겁니다. 사실 사귀고 제가 계속 부담된다는 핑계로 여행 한 번 안 갔거든요. 하도 불쌍하게 애원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그 주 주말에 떠났습니다. 그렇게 2시간 반을 달려 동해안을 보게 되었고 해안도로를 달리며 가을의 청명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남친이 차를 세운 곳은 어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식당? 아님 숙소 잡았어? 숙소? 숙소라면 숙소고 식당이라면 식당이지. 하며 혼자 웃던 남친은 차에서 내리더니 엄마! 하며 어느 집에 들어가더군요. 그렇습니다. 남친은 저 몰래 본인 본가로 저를 데려간 거였어요.
그 집에서 남친 엄마랑 남친 할머니, 고모, 고모부 등 열댓 명이 나와서 남친과 저를 반기더군요. 남친 어머니가 제 등짝을 팍 때리시며 환영하시길래 너무 아팠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20살이라고? 뭐야,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줄 알았네. 저를 보자마자 초면에 확 후려치시는 남친 어머니. 그렇게 정신없이 남친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말없이 남친을 흘겨보며 눈치를 주었어요. 남친은 제 눈빛을 모르는 척하며 집 안에 들어눕더군요. 저는 그렇게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친 옆구리를 찌르며 물었어요. 뭐야, 오빠 집 오는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이게 뭐야, 사람 당황스럽게. 우리 집 온다고 하면 너 안 올 거잖아. 이렇게 인사 왔으니 너 딴 데 시집 못 간다. 나랑 결혼해야 돼. 하며 능글맞게 웃는 남친을 보니 복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째질 듯한 남친 어머니의 화내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거기 앉아서 뭐해? 빨리 와서 거들어! 그 소리를 듣고 남친 허벅지를 탁 때리며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 발치에서 보던 남친 고모가 어머어머 하시며 입을 틀어 막으시더니 왜 귀한 남의 아들 허벅지를 그렇게 찰싹 소리나게 때리냐는 겁니다. 그 말에 남친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며 장난으로라도 우리 아들 때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태어나 누구에게도 그렇게 크게 혼나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남친 어머니가 이어 하시는 말씀. 오라는데 왜 안 와? 과일 깎아야지. 거기 앉아서 뭐하니? 매섭게 눈을 흘기시며 저를 보고 외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일단 일어났고 부엌에 가니 저에게 앞치마를 던지시며 남친 집에 오는데 옷을 이러고 왔다며 뭐라 중얼대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친 집 오는지 몰랐다. 남친이 놀러 가자고 해서 왔더니 여기더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더니 어려서 그런지 제가 쓸데없이 말대꾸를 한대요. 김장 도우러 온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건 경우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집에서 못 배운 티가 나니까 조심하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사과 5개를 저에게 내미시더니 햇사과라 귀한 거니 껍질 얇게 조심해서 깎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깎는 걸 옆에서 유심히 보시며 감시하시더니 거의 5초에 한 번씩 쯧쯧거리시며 아까운 과육 다 떨어져 나간다 하시며 고모까지 불러가며 얘 사과 깎는 것 좀 보라고 저를 비아냥거리시더군요.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져서 과도를 탁 내려놓자 그제서야 잔소리를 멈추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솔직히 남친도 처음이고 남친 집에 온 것도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집에 가버리자니 정말 예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집안 분위기가 이런가 싶더라고요. 남친은 거실에 누워서 제가 깎은 사과 먹고 있고 남친 어머니는 우리 귀한 아들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한다며 연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무슨 신생아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점심밥까지 먹고 설거지도 얼떨결에 제가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으니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안 해본 설거지를 남친 집에서 하고 있으니 절로 저희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스스로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밥 먹고 후식으로 커피까지 한잔 하고 있으니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천 같은 걸 휙 던지시더군요. 그거 입고 이제 준비하자.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처음엔 무늬도 요란하고 무슨 팔토시 같은 건가 했는데 다시 보니 바지더군요. 시골에서 일할 때 입는 그 몸빼 바지였습니다.
이걸 왜 입으라는 거지 생각했는데 남친 어머니가 그만 꿈을 대고 빨리 갈아입으라 닥달하며 저를 어느 골방에 넣으시더군요. 황당한 채로 얼떨결에 입고 나오니 그 집 여자분들 모두 고무장갑에 앞치마까지 입고 계시더군요. 이제 시작하자. 배추 잘 절여졌더라고. 하시더니 어디서 절인 배추를 끝도 없이 갖고 오시더군요. 진짜 산처럼 쌓여있는 그 배추 무더기들을 보는데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남친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제 폰을 찾으려니 폰도 안 보이고 제 가방도 안 보이더라고요. 황당하게 서 있는데 남친 어머니와 고모가 양 옆에서 제 팔을 잡고 거의 연행하다시피 저를 배추 앞에 끌어다 놓으셨습니다. 쉬운 것만 남았어. 어제 우리가 미리 배추 속 다 만들어놔서 속만 넣으면 돼. 고맙지? 하시며 손도 모자랐는데 저라도 도우러 와서 다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컨베이어처럼 제 앞에 절인 배추들이 왔고 저는 공장에 일하러 온 사람처럼 그 배추들을 들추고 속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보같이 거기서 김장을 하고 있었냐고요? 제 가방이며 핸드폰은 안 보이지. 남친도 안 보이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지. 앞에선 정신없이 절인 배추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당돌하게 그만하겠다고 앞치마 벗어버리기엔 저는 너무 순진하고 어렸던 2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허리 아프게 배추 속 넣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남친이 어디선가 나와서 저더러 고생한다고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제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남친을 데리고 구석에 갔습니다. 그동안 뭐 하느라 코빼기도 안 보였냐고 물으니 자기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때 남친 가족들이 저녁 먹자고 저희를 불렀고 남친이 저를 끌고 저녁만 먹고 나오자며 정신없이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또 저를 종처럼 부려 먹으시며 저녁을 차리게 하셨고 저는 그렇게 얼떨결에 남의 집에서 김장을 하고 저녁까지 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대충 하니까 남친 어머니가 그제서야 자리에 앉으라고 고생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바카스 하나를 뜯어서 주셨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남친 고모가 시어머니 잘 만났다면서 저더러 미리미리 이 집에 자주 와서 점수 따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일어날 채비를 하는데 남친 어머니가 왜 안 치우냐면서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시더군요. 설거지까지 하고 가라는 겁니다. 진짜 이것만 하고 집에 가면서 남친이랑 헤어진다고 다짐하며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설거지까지 했더니 남친 어머니가 오늘 고생했다면서 남은 건 본인들이 할 테니 일찍 자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마저 하라고 하시더군요. 내일 오전에 김치들을 통에 담아서 나눠야 한대요. 그 일이 오래 걸리니 그건 내일 하자시며 선심 쓰듯이 저를 쉬라고 등 떠미시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내일 하자니 그럼 오늘 자고 가라는 말이잖아요. 남친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이러더군요. 제가 모텔 가는 것도 싫어했고 자취방도 오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서는 하루 자도 되지 않냐면서 건들지도 못하는데 안심하고 자라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더군요. 제가 싫다고 이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본인 거의 3시간 운전한 거 못 봤냐면서 여기서 학교 다시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터미널도 멀다. 그냥 내일 아침에 날 밝자마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내일은 김장 절대 안 하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친은 그렇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자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남친은 한부모 가정이라 어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모랑은 워낙 친밀하게 지내는 게 좀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어머니 방문을 열어서 던져 놓다시피 하고 문을 닫더군요.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바르시며 저더러 장롱 열어서 아무거나 편한 옷 입고 자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살갑지 못하게 그러고 있다면서 저를 흘겨보시곤 장롱을 뒤져 파자마 같은 거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던지시더군요. 이거 입고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얼른 자라고 하시며 저더러 그제야 이름이 뭔지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저번에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어른이 깜빡할 수도 있지 예의가 없다면서 저를 또 면박 주시더군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으셔서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커튼 가게 하신다고 했더니 커튼 팔아 얼마나 벌겠냐며 혼잣말 하시더니 월 매출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개인적인 부분 말하기 싫었는데 남친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듯 말하는 거 보니 기분이 나빠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개인에게 파는 게 아니라 업체랑 계약해서 대량으로 판매하시는 게 많아서 월 순수익 1,200만 원도 찍으실 때가 있다고 했더니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시더군요.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여자 하나 잘 골랐다 하시며 결혼하고 나서 뭐 할 생각하지 말고 이 집에 시집 와서 아들, 딸 낳고 전업주부나 하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들 사회 나와서 일해봤자 어차피 애 낳으면 집에 들어 앉아야 한다며 괜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정주부 하고 정 뭐하면 저희 어머니 일을 물려받아 남편이랑 가게나 하라는 게 속이 훤히 보여 너무 음흉하더라고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저희 미래까지 혼자 상상하시며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 어쩐다 중얼중얼 거리시더니 잠드셨습니다. 저는 남친 어머니가 주신 파자마는 애초에 갈아입지도 않고 그렇게 깜깜한 집안에서 혼자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속 채워놓은 김장 김치들이 산을 쌓아 마늘과 고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대로 남친 방 문을 열었습니다. 나 집에 갈래. 운전해 오빠. 그랬더니 남친이 놀라서 토끼 눈을 하곤 이 밤에 어딜 가겠냐는 얘기냐며 아까 한 말 못 들었냐고 아침에 떠날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내일은 그럼 김장 안 할 거 같냐고 또 우야무야 배추 앞에 앉히고 이것만 하고 가자 저것만 하고 가자 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더러 어려서 그런지 뭘 모른다고 하더군요. 원래 남친 집에 오면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라면서 전 여자친구들은 다 김장하고 다음날 김장 김치에 수육까지 삶아서 어른들 대접하고 갔다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네요. 그 말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하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친이 황당해 하면서 버릇없이 감히 헤어지자는 게 말이 되냐더군요. 그 말에 한숨 쉬며 가방을 챙기고 남친 방을 나왔는데 문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서 계셔서 저희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더군요. 저더러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대요.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여자면 본인이 그냥 반대하겠다 하시며 저더러 못됐다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이렇게 싹수 노란 애는 처음 봤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주무셔.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다니? 얘, 남자 집에서 김장한다고 하면 버선발로 달려와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이건 뭐 도살장 끌려온 애 마냥 표정도 안 좋더니 뭐 헤어져? 어쩜 이렇게 못돼 처먹었니?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뚝뚝 흘러나오더군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야 하는지. 남친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니네 엄마 일하느라 딸 교육은 바빠서 못 시키셨나 보다. 돈만 많이 벌면 뭐해.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 말에
저도 그만 머리가 새하얘졌고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욕하실 수가 있는지. 제가 이 집 와서 하루 종일 모욕당하며 일하면서도 어른들 앞이라 참고 참았는데 급기야 부모님을 욕하는 말까지 들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자식 교육을 못 받았다고요? 어머, 얘 눈 부라리는 것 좀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은 자식 교육 얼마나 잘 시키셨길래 갓 성인 된 어린 여자애를 틈만 나면 모텔 데려가려고 하고 데이트 비용은 1원도 더 쓰기 싫어서 제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게 만드셨어요? 뭐? 아니 얘가? 게다가 저는 손님 아닌가요? 손님한테 몸빼바지 입히고 다짜고짜 김장시키는 건 어느 집안 풍습이에요? 그것도 가정교육의 일환인가요? 제가 참았던 말을 폭풍처럼 해버리자 남친이랑 남친 어머니가 어버버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오빠가 어머님 귀한 아들이면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에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등짝 때리며 과일 깎으라고 하고 하루 종일 허리도 못 피며 김장하게 하셨죠. 어머님은 가정교육 잘 받아서 남의 집 귀한 딸 그렇게 부려먹으셨어요? 제가 어리숙하고 얕잡아 보였는데 옳은 말만 쉬지 않고 해버리자 놀랐는지 남친 어머니가 그저 어머 소리만 하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애들 무섭다 하시곤 그냥 방에 가셨습니다. 남친도 놀라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서 있더니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대요. 일단 내일 새벽에 무조건 돌아갈 테니까 일단 진정하라고 빌더군요. 미안한데 본인이 맥주를 2캔이나 먹어서 지금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 술 깨는 대로 출발하겠다며 잠깐만 본인 방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싫어서 택시를 불렀는데 그때 콜택시도 안 잡히더라고요. 늦은 밤이었고 너무 시골이라 택시들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새벽까지만 기다리자고 하고 방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밖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친과 남친 어머니 그리고 남친 고모가 제 욕하는 소리였습니다. 저 자는 줄 알고 말하는 모양이던데 듣자 하니 어리숙한 줄 알았는데 하는 말 보니 여우가 따로 없더라. 일하기 싫었는데 그냥 참고 한 거였더라. 제 엄마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번다더라. 잘 구슬려서 졸업만 하고 바로 결혼해라 등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들려왔고 급기야 저를 빨리 임신을 시켜라. 피임할 때 구멍을 뚫으면 임신이 된다는 등의 어이없는 농담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대로 기다리다가 모두 잠들었는지 조용해졌을 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친은 거실에서 코 골며 자고 있었고 남친 고모랑 남친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물로 봐도 한참 봤구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고 뭐라도 복수하고 싶어서 집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거실에 멸치 액젓이 담긴 2리터짜리 페트병이 보였어요. 김장하면서 멸치 액젓을 시골에서 직접 만들었다나? 자랑하시던 그 통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요. 산처럼 쌓여있는 김장김치에다가 그 액젓통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아주 칼칼이요. 쏟아부어도 남길래 거실에다가도 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통째로 부어버리니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그리고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챙긴 채로요. 그때가 밤 12시였고 정말 깜깜했습니다. 어찌 해안 도로까지 나왔고 거기서 겨우 콜택시를 불러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좀 멀지만 버스 터미널 말고 기차역으로 가달라고 해서 제일 빠른 기차를 타고 돌고 돌아 집으로 왔습니다. 해가 뜰 때쯤 남친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오길래 보니까 처음엔 어디냐고 묻더니 나중에는 왜 다 된 김장에 액젓을 몽땅 뿌려놨냐면서 엄마 지금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만 와달라 어쩐다 헛소리 하길래 그냥 조용히 한 소리 했습니다. 엄마 집에 끌고 가서 하루 종일 김장시킨 거 학교에다가 다 소문 낼 거라고. 그리고 나 임신시켜서 졸업도 하기도 전에 시집 오게 한 해 만에 한 것까지 다 말할 거라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학교로 무사히 돌아왔고 동기들의 걱정과는 달리 안전하게 이별했습니다. 헤어지면 저희 과 앞에서 죽치고 무릎 꿇고 있을 거라고 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였고 콘돔에 구멍을 뚫어 임신시켜 졸업 전에 결혼하라고 했던 어머니 말 전부 소문 낼 거라고 한 게 두려웠는지 연락도 안 하더군요. 학교 오며 가며 두어 번 마주쳤는데 제가 일부러 눈 안 피하고 더 째려봤더니 절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친이랑 헤어지고 다시 과 생활 열심히 하며 동기들과의 의리도 회복했고 제대로 된 건강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그 집 김장에다가 액젓 2리터 쏟아버리고 나온 얘기는 아직도 동기들과 우스갯소리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희 부모님께 계속 비밀로 하다가 26살 때쯤 말했는데 엄마가 그런 일을 왜 지금 말하냐면서 제 등짝을 때리시더군요. 아빠도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며 지금이라도 그놈 집 가서 뒤집어 놓고 싶다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울분을 표하셔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몸빼바지 던지셨을 때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뭘 몰라도 너무 몰랐던 어린 저라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 후로 대학 다니며 연애 안 하고 공부만 하다가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어린 맘에 또 그런 사람 걸릴까봐 남자 사귀기가 겁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좋은 일이었죠. 대학생 내내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20대 중반 넘어 괜찮은 사람들만 골라 만나 연애하다가 지금은 아주 배려심 넘치고 착한 남편과 젠틀하고 정 넘치는 시댁 만나 결혼했네요. 그렇게 반년 정도 사귄 제 첫 남친과의 추억은 액젓의 냄새만큼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어린 여자라고 얕잡아 보고 함부로 가스라이팅하며 뭘 모를 때 길들이려는 남자와 그 가족들, 지금도 어딘가에 많이 존재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